백준 온라인 저지 BOG 17822번의 원반 돌리기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 원반을 어떻게 넘겨서 2차원 배열로 2디멘전 어레이에 어떻게 이걸 매핑을 시킬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원반이 안쪽이 1번이고요. 바깥쪽이 2번, 이쪽이 3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여기를 잘라보자 이거죠. 여기를 잘라서 펼치면 이렇게 펼치는 거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은 거예요. 집게로 잡았다고 하죠. 네, 집게로 잡았다고 치고 이렇게 잘라서 펼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잠깐 원판의 순서는 지우고 자 이제 3, 1, 3, 5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5, 2, 4, 2, 그 다음에 1, 1, 2, 3의 순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제로 문제 입력이 아니고 문제 설명에서 표현하고 있는 배치대로 2차원별로 폈어요. 이제 근데 예속하게도 여기가 세 번째 원판이고 여기가 두 번째 원판이고 여기가 첫 번째 원판입니다. 배열의 인덱스를 보면 여기는 인덱스를 보는 거죠. 인덱스를 보면 여기가 0, 1, 2번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윗부분하고 문제의 아랫부분 여기 이쪽하고 이쪽 부분 여기 빗금치인데 여기 화살표로 하면 여기 이 빗금치 영역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인접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뒤집든 안 뒤집든 얘를 이 상태에서 180도 뒤집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이 문제의 답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쉽도록 하는 방법에 디버깅이 쉽도록 구현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0번으로 놓고 쭉 지워보죠. 좀 관계없는 거 지워보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폈는데 문제는 디버깅이 편하게 어떻게 2차원 배열에 매핑을 시킬 것이냐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해석하게도 여기를 세 번째 원판이라고 하고 여기를 두 번째 원판 여기가 첫 번째 원판이라고 하니 어레이 인덱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어레이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그냥 주면 돼요.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인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0도 뒤집어도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일단 뒤집었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러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1번 원판을 시계방향 1번 한 칸, 2번, 2, 3번 원판을 반시계로 세 칸 했을 때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기 좋아요.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는 거죠. 여기는 인덱스고 이렇게 하면 눈으로 따라가기 좀 편합니다. 그러면 디버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놓고 어딘가에 잡아놓고 2차원 배열을 모니터링을 하면 내가 어떤 코드에 실수를 했을 때 디버깅 하기 좀 편한 거죠. 그러면 인덱스를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판의 번호랑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서로.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면 돼요. n- 있던 문제에서 얘기하는 n-한 번호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인덱스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덱스 3이라고 할 때 나는 세 번째 판을 갈 거야 라고 하면 얘는 0이 되겠죠. 자, 0번째 판을 그대로 0 가보면 여기 돼 있죠. 0번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로 갈 거야 하면 1이죠. 1 여기 맞죠.
자, 세 번째, 나는 첫 번째 판으로 갈 거야 하면 2가 되니까 2판으로 가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집었고, 이제 2차원 배열의 매핑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접한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는 무조건 한번 회전이 끝나면 몇 칸을 이동하든지 간에 회전을 끝나면 루핑을 2번 해서 로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컬럼에 대해서 한번 2번 해서 전체의 2차원 배열을 다 찾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문제의 정의에 따라서 문제 설명해 보면 원판의 수가 남아있으면 2- 시작에 원판의 수가 남아있으면 뭐시기 그 다음에 원판의 수가 남아있으면 인접하면 수가 같은 것을 모두 찾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 모두 찾는다 저거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 모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원판의 회전과 관계없이 이런 친구들 이런 지금 동그라미 쳤죠. 11 이거는 원판의 회전과 관계없죠.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만약 2, 3번 원판을 회전했다고 하면 얘는 1번은 상관없지만 2번 원판과 3번 원판의 회전이 끝났을 때 얘네도 인접하니까 이것도 찾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인접한 수가 같은 것을 모두 찾는다라고 하면 회전이 끝나면 무조건 전체를 스캔을 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접을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인접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해서 -1, 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0,1 아래쪽 방향이니까 이제 더하기 1 해서 1,0 왼쪽 방향은 이제 0,-1입니다. 이거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우리가 2차원별로 매핑은 했지만 여기를 가리킨다고 하면 얘의 인접은 삥 돌아서 여기인 거죠. 위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얘의 인접은 오른쪽 인접은 뭐 특별히 배열해서 문제가 없는데 왼쪽 인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시작점 SR, SC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가 있고 델타 로우와 델타 컬럼을 다 더해서 어떤 로우와 이제 컬럼 값을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도출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배열에 넣기 전에 뭘 할 수 있냐면 C의 값이 0보다 작냐 그러면 C에다가 어사인을 하면 돼요. 뭐를 어사인하면 되냐 여기 끝이니까 여기 끝에 걸린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즉 n-1을 얘한테 어사인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C가 n보다 크거나 같아요. 넘어간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C에다가 0을 어사인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접했다는 거를 구현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인접을 판단하는 법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약간 편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얘기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인접을 판단을 했어요. 그럼 지워야겠죠. 지워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우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서는 돌리잖아요. 원판을 돌리면 이걸 다 돌린 다음에 전체 2차원 배열을 스캔을 해서 지울 거를 선택만 미리 해놓고 선택만 해놔야 돼요. 다 선택한 다음에 이 선택해 놓은 거를 가지고 한 번에 지워야 됩니다. 다시요. 지울 때 절대 지운 거를 바로 맵에다가 어사인 하면 안 되고요. 지운 거를 미리 다 2차원 배열 스캔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다 네 방향 다 한 번씩 가보면서 물론 여기 바깥에 가면 안 되고 컬럼일 때만 끝을 돌아서 이쪽 컬럼일 때도 이쪽으로 돌아서 이때만 하고 선택만 미리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리는 코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울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울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지울까? 쉽게 지울까? 좀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어 없을까? 이런 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 문제는 좀 풀어보면 그렇게 시간에 빡세지 않아요. 시간에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다른 거 한번 시도해볼 여지가 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맵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이가 타입이 int잖아요. 그냥 숫자. 근데 이게 아니라 객체라면 지울 거를 다 찾아요. 로우에 대해서 컬럼에 대해서 이만큼 찾았죠. 누군가 이렇게 지울 애를 찾는단 말이에요. 얘네를 다 리스트에 넣어놔요.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꺼내서 루프를 이터레이션을 리스트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꺼낸 하나의 아이템에 여기다 0으로 어사인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0이 어사인과 동시에 얘는 객체니까 이 맵에 어느 위치에 여기가 5였다가 뭐 0으로 지워지고 0이 되겠죠. 얘는 객체니까. C나 CPP로 보면 이거는 포인터를 이렇게 쓰면 돼요. 즉 포인터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가 그곳에다가 바로 0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파이썬 같은 경우도 객체를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넘겨서 이 객체를 2차원별을 갖고 있다가 여기를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지워야겠어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리스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로 자바로 만약에 구현을 하시는데 이거를 인티저형을 한다. 이거 너무 랭귀지 스페시픽하게 가는데 요것만 얘기하면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뮤터블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사인 할 때마다 새로운 인티저 객체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를 인티저라고 해서 객체라고 보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여기에 쓰기에 간편하고 만만한 거는 아토믹 인트입니다. 네. 원래 얘는 이제 컨커런시를 위해서 쓰는 객체이긴 한데 꼭 얘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들어도 돼요. 자기 클래스를. 근데 그냥 있는 거 쓰는 게 왜냐면 어차피 대부분 문제들이 JDK 안에 있는 거는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있는 거 쓰면 되지 뭐 만들 필요 없고 특히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시간에 민감한 문제다라고 하면 괜히 얘 때문에 또 시간 늦어지면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또 못 쓸 거거든요. 약간 쓰기 깨름직하고 왜냐면 또 2번 서브미트 하려면 또 그거만큼도 시간이니까. 근데 얘가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을 먹지 않아요. 애초에 컨커런시를 위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들지 않고 특히나 얘는 이제 아토믹하게 처리하는 인티저 값이거든요. 그래서 락을 잡긴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다 싱글 스레드로 도니까 알고리즘 문제 푸는데 멀티 스레드로 도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쓴다고 해서 아토믹 인티저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뭐 속도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냥 인트 쓰는 것보단 느리겠죠. 그래서 아토믹 인티저를 우리가 사용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고 이제 루핑을 하면서 판을 돌린 다음에 루핑을 하면서 인접한 걸 찾으면 그때 이 아토믹 인티저를 리스트에 넣어주고 리스트에서 꺼내서 이렇게 0을 세팅하면 여기서 0을 세팅한 것과 동시에 이제 맵에서도 똑같이 왜냐면 얘는 객체니까 똑같이 00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뭐 로우와 컬럼 값을 갖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번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얘를 좀 사용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안 한 게 회전하고
평균에 관련된 거, 두 가지가 있네요. 회전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루핑을 할 때 우리가 특정 R에 대해서 이제 컬럼으로 루프를 도는 거잖아요. 그때 처음 것만 어디 저장을 해놓고 제일 처음에 0번, 그러니까 맵에 로우와 0번을 저장을 해놓고 어떻게 돼요? 뒤에서부터 왼쪽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Shift, 레프트가 되는 거죠. 레프트가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맵에 아래 이제 n-1이죠. 대문자 여기다가 템프를 넣어주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 시프트라고 하면 이 템프에 넣어야 될 거는 맵에 로우는 정해져 있을 거고 이제 m-1를 여기다 넣어놓고 쭉 루프를 C에 대해서 도는데 어떻게 돼요? 시프트 라이트인 거죠. 오른쪽으로 한 칸씩 미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민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여기다가 이제 템포를 어사인 해주면 이제 시프트라는 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됐고, 그럼 시프트를 했고 이제 인접한 것도 찾았으니까 만약에 인접한 것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고 그 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하기 1을 하거나 평균보다 뭐 작은 애들, 평균보다 큰 애들은 빼기 1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더블이나 이런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런 친구들이랑 이제 인티저랑 이런 롱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비교하다가 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 더블로도 뭐 충분치 않아서 이제 뭐 더 큰 뭐 128 FP 128 이런 거 GPU 쪽엔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걸 쓰시기도 한대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도 피곤하게 굳이 더블을 쓰지 않고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을까? 그냥 인트만 가지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냥 썸을 구하고 나누기 카운트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에버리지가 나오겠죠. 평균. 그 다음 여기 아래에서 리메인 나머지 썸을 구하고 퍼센트를 해요. 카운트에 대해서. 퍼센트를 물론 이 카운트는 이제 우리는 0으로 채우기로 했으니까 0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썸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리메인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딱히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리메인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쓰죠. 리메인이 만약에 0이다. 그럼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값이 V가 있으면 이게 에버리지보다 크면 빼기 1을 하면 되고 어떤 값이 V가 있고 에버리지가 있으면 A보다 작으면 얘는 이제 얘는 빼기 1을 얘는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 딱 하나, 이 리메인이 0보다 크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는 우리 V가 에버리지랑 같으면 이때 우리는 더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굳이 플로팅 포인트를 안 하고도 평균보다 작은 거, 평균보다 큰 거에 대해서 다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부분 필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한 것 같으니까 코드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네.
NWT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NWT고요. 자, 얘기했던 아토믹 인티저, 예, 객체를 숫자인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 원래는 이렇게 멀티스레이드나 멀티프로세스 상황에서 예, 인티저 값이 변하는 거에 뭐 아토믹하게 변하게 하게 쓰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숫자인 객체가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xi, 뭐 di, 뭐 ki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xdt 클럭와이즈 예, 시계 방향,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 자, 이제 인접한 걸 찾을 때 위아래 왼쪽 오른쪽. 자, 됐죠? 자, AL 리무브는 인접한 걸 찾았어요. 그럼 인접한 걸 찾은 애들이 여기다 들어갈 겁니다. 자, 얘는 그냥 파싱하기 위한 변수예요. 자, 입력을 쭉쭉쭉 잘 봤고요. 예. 봤고요. 우리는 얘기했죠. 180도 뒤집는 게 실제로는 예. 문제 설명의 그림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예, 어사인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맵의 아토믹 인티저를 매번 한 칸 한 칸마다 다 일일이 넣어줍니다. 이제 입력을 받고 루핑을 n부터 대문자 n보다 작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쵸, 같이 한 번에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돌릴 수 없으니까 하나씩 다 돌리는 거죠.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돌린 다음에 인접한 게 뭔지 찾고 인접한 게 있다면 인접한 것만 지우면 되고 인접한 게 없으면 평균을 찾아서 더하기 1 하거나 예, 빼기 1 하는 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약자예요. 자, 그럼 로테이트 하는 코드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원판의 번호랑 배열의 인덱스를 매칭해주는 코드 여기 넣어주고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다 배열의 인덱스를 R값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런 거 넣어주면 디버깅 하는데 조금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세션 뜨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애초에 SD 값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0, 1밖에 안 쓰지만 얘는 인트니까 여러 걸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디버깅 할 때 팁입니다. 시계 방향 회전하는 걸 보면 네. 제일 끝에 걸 저장해 놨다가 쭉 오버라이트를 하고 마지막에 저장해 놨던 걸 제일 앞에 넣어놓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보면 제일 앞에 걸 저장했다가 쭉 오버라이트를 하고 예, 시프트를 해서 오버라이트를 하고 마지막에 예, 제일 오른쪽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회전도 했죠. 회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인접한 걸 찾아야겠죠. 인접한 걸 찾는 걸 한번 보죠. 자, 처음에 자 모든 맵을 다 뒤져야 되니까 시작하는 SR, SC 값, 스타트 S, 스타트 컬럼의 약자로 그냥 S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델타 로우 컬럼, 그래서 델타가 R값과 델타 C, 델타 컬럼 값을 구해서 실제로 내가 갈 곳 구하고 만약에 컬럼이 0보다 작으면 보통 이때는 만약에 이게 원판이 아니라면 우리는 맵 밖으로 나갔구나 했겠지만 지금 원판이니까 제일 오른쪽 값을 넣어주고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사실은 m 크거나 같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상관없으니까 네. 같으면 이제 c는 0값을 넣어줘서 가는 거죠. 인접한 거를 찾으러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아무리 인접한 걸 찾지만 여기서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제 밑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방어해주는 코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접한 걸 찾다 보면 0으로 된 애들을 계속 0으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숫자를 0으로 어사인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0도 그냥 숫자니까 자꾸 위에 같은 거를 찾을 때 0이라 여기도 0이고 여기 그래도 똑같네 라고 판단해서 계속 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기에. 그래서 이게 약간 운이 없으면 이 체크를 안 해서 이 AL 리무브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서 시간 초과로 밀릴 수도 있어요. 시간에서. 예, 이게 맵이 점점 커진다면.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
정도의 크기로는 그럴 일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좀 입력 데이터가 엄청 큰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러 조금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되게 큰 걸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체크 못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대부분 어느 대회에 나가서 하는 문제들은 이런 거를 이런 대량의 데이터 넣는 거에 대한 케이스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한 걸 찾았으니까 넣어줘야겠죠. 근데 넣기 전에 있는지 확인하고 넣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AL 리무브가 뭔가 그냥 어레이 리스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속도상의 이득이 많이 있지는 않은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큰 애를 한다, 엄청 큰 게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이 되면 어레이스트 말고 해시맵 쓰시는 거를 권합니다.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시맵은 성능이 확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레이리스트 써도 패스하는 데는 무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접한 것과 찾았고요. 이제 삭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객체이기 때문에 이터레이션만 하면 이 객체는 맵의 2차원 배열의 어느 한 군데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써서 0을 하면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로우 컬럼 2개씩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코드도 간결해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접한 거 우리가 못 찾았을 때 그래서 0보다 큰 경우에 중요하죠. 0보다 큰 경우에 0이면 얘는 지워진 거니까 0보다 큰 경우에만 더하고 카운트도 넣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나누기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카운트가 0인지도 봐야 돼요. 왜냐면 다 지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다 지워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만약에 카운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익셉션 나는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 됐으면 이제는 그대로 평균보다 크면 1을 빼주고 평균보다 작으면 더하기를 해주고 리메인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내가 3인데 평균이 3.3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나머지가 어쨌거나 정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활용해서 얘가 크면 근데 내가 만약에 평균하고 같으면 나는 성장을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쭉 풀어봤고 이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의 맵을 잘 더해만 주면 이렇게 2차원별 2개 루프 2개를 써서 웹 2차원 배열을 잘 순회를 해서 전체의 합을 구해주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응원합니다. 후대필 채널입니다.